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는 각종 개발과 이에 따른 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그 여러 이유로 이 같은 문제가 외면받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서울시의회 김영기 의원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교통 문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세곡동 보금자리지구 개발과 이제 수서 KTX 역사 지금 개발이 한창인데요. 이 때문에 또 교통난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야기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이 세곡동, 또 일원동, 수서동 그 지역입니다. 이유는 세곡동에 보금자리 주택이 약 13,000가구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교통량은 엄청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로 확충, 또 도로 확장, 대중교통수단 확보 이런 인프라 구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고요. 네.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사실은 이건 예견된 결과입니다. 네. 이런 각종 개발 사업을 하면서 서울시나 국가 또 강남구가 이런 도로 확충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특히 재원의 부담을 놓고 갈등만 유발해 왔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죠. 해법이라 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그 방고개로를 빨리 확장을 해야 합니다. 지금 6차선인데 왕복 8차선을 확충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도로를 신설해야 돼요. 특히 위례 그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교통량이 이쪽으로 몰리게 돼 있는데 그때 제2양재대로를 만든다든지 그 탄천 제방도로의 도로를 확충한다든지 또 그 대모산 터널을 뚫는다든지 또 경전철을 놓는다든지 이렇게 약속은 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막히죠.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방고개로 확충, 또 경전철 노선을 또 조정하고 또 제2양재대로 건설, 이게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제 구룡마을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지금 현재 구룡마을 개발이 이제 공공개발로 이제 확정이 돼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과제가 좀 남아 있나요? 최근에 강남구가 서울시에 그 계획을 입안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총괄 건축가가 검토한 결과 주택의 배치에 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잠정 결론이에요. 강남구가 보낸 그 입안한 계획에는 분양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를 분리해서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방침은 흔히 소셜 믹스라는 혼합 배치, 아파트 한 동네에 한 동 단위의 분양과 임대 아파트가 공존하는 이런 정책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있고 강남구도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총괄 건축가가 지정이 됐고 그 건축가의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그 조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임대주택이 지금 과잉 공급이 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 전역에는 주택이 부족하고 특히 임대주택이 부족하지만은 특정 지역, 즉 강남구, 수서동, 일원동, 세곡동에는 너무 많은 임대주택이 공급이 돼서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죠. 가령 수서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주택 수가 6,100가구인데 4,100가구가 영구 임대 아파트입니다. 또 이런 1, 2동에도 가면 그 정도 규모의 임대주택이 있고요. 최근에 세곡동에는 보금자리 주택을 건립하면서 약 70%, 즉 7,000가구 내지 8,000가구 정도의 임대주택이 공급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종의 그 자정 기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이 지나치게 공급이 되면은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요. 편의시설 부족,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난, 또 학교의 원거리 문제 등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는 임대주택을 지나치게 공급했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또 향후의 대책은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올해부터 이제 강남구 개포지구에 이제 재건축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서울시가 이 재건축하는 그 시기를 좀 조절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간섭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도 물론 부동산이 공공재이기는 하지만은 이런 재건축은 사유재산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배제해야 되고요. 시장 자율에 맡겨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에 잠실 재건축, 또 강남의 영동 개발 재건축, 시장 기능에 맡겨놔도 크게 부작용이 없었고요. 시민들이 미리 준비해서 잘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더라고요. 근데 시장에 정부 공권력이 개입을 하면은 피해는 고스란히 사유재산권을 가진 재건축 조합원들이 있게 됩니다.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죠. 뭐 지역구는 아니지만 이제 한전 지금 공공기여금을 놓고 또 서울시하고 강남구하고 또 이렇게 첨예하게 좀 대립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어떤 입장이십니까? 근데 초기 단계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가령 서울시가 지금까지는 부시장 지침에 의해서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할 때는 자치구도 협상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놨었습니다. 근데 지난 3월 13일 느닷없이 지침을 개정하면서 자치구인 강남구를 배제시켜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갈등의 골이 깊어진 거예요. 저는 서울시에 일단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강남구는 격하게 반발을 했고, 특히 공공기여금을 놓고 서울시가 확정되지도 않은 공공기여금을 뭐 강남구는 다 줄 수 없다, 뭐 딴 자치구에도 써야 된다, 이런 자극적인 발언을 한 것이 화근이라고 보죠. 그래서 서울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자중해야 되고, 강남구도 서울시와 좀 협의를 거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남구 주민들에게 뭐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강남구민 여러분, 우리 강남구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발전의 상징이고 그 모델입니다. 강남구 없는 서울, 또 강남구 없는 대한민국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10명 중에,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 10명 중에 8명은 반드시 강남구를 방문해 갑니다. 따라서 우리 강남구 구민들은 이에 걸맞는 의식과 인식을 갖춰야 하고요. 또 자긍심과 자존심도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강남구 인프라 구축에 시민과 함께 또 구민과 함께 힘을 합쳐서 강남 발전에 동참하도록 권유하고 싶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말씀처럼 강남구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